정말 마음 비우고 갔어요. 제발 싸우지 않기를. 하지만 결국 몇 번이나 싸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최고급 료칸에 비싼 항공권까지. 평생에 없을 소중한 여행인데 왜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결국 터져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엄마와 단둘이 떠난 여행. 좋은 추억만 만들고 싶었는데 기차역에서 사진 찍는 순간에도 쇼핑할 때까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짜증과 화. 결국 마지막 밤 폭언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여행으로 기억해 줄 리 없어. 내가 너무 미안해.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화가 나고 후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연습 중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가볼까요? 사랑하는 엄마와의 여행, 왜 자꾸 마음이 상했을까? 며칠 전 엄마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해외여행은 처음이셨고, 저도 결혼 후 아이 생기기 전에 엄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야심차게 준비했죠. 여행 경비는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내일 모레 환갑이 되시는 엄마께 좋은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서 온천도 최고급으로 호텔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비행기도 편안하게 대한항공으로 잡았고요. 성수기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엄마가 기뻐하실 생각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이번 여행은 엄마랑 싸우지 말고 즐거운 추억만 만들자. 혹시라도 엄마가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해도 참고 또 참을 수 있기를.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고작 2박 3일의 짧은 여행에서 저희는 결국 몇 번이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기차역에서 표를 끊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 새치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힘들게 최고급 여행을 데려왔는데 엄마는 매일 화장도 안 하시고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찍는 사진마다 평생 고생만 한 아줌마처럼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엄마 사진 좀 예쁘게 찍어요 하고 구박했죠. 저는 예쁜 풍경이나 배경만 보이면 엄마를 세워 사진을 찍어드리려 애썼는데 엄마는 자기 사진만 대충 찍고는 휙 하고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정작 저에게는 한 번도 먼저 사진 찍어주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서운해서 결국 사귀지 못하고 또 화를 냈어요. 후쿠오카 시내 소품샵에서는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는데 엄마는 계속 이런 걸 뭐하러 사냐, 얼른 나가자며 잔소리를 하고 보채셨어요. 제가 이유를 물으면 딱히 가고 싶은 곳도 없으면서 그냥 나가자고만 하셔서 답답했죠. 막상 같이 나오면 또 멀뚱멀뚱. 뭘 어쩌라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호텔까지 돌아오는 내내 엄마는 짜증을 내고 틱틱대셨습니다. 호텔방에 와서도 계속 우울한 표정으로 말도 없이 궁시렁대길래 결국 제 인내심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화를 내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여행을 망친 것 같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냐?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 돈 쓴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 아님 어디 아픈 거냐? 배가 고픈 거냐? 그런 거면 나 피곤하다, 배고프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짜증을 내? 엄마는 돈 아까운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으로 보여. 나 혼자 나갔다 올 거니까
여기 있던지 혼자 집에 가던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글로 쓰고 보니 정말 못난 딸 같네요. 화가 나서 호텔을 나와 혼자 돌아다니다 들어오니 엄마는 작은 소리로 기침을 하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엄마랑 또 언제 이렇게 단둘이 여행 와볼 수 있다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 여행을 행복하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면 그건 너무 큰 욕심이겠지. 엄마 미안해. 내가 화낸 거 다 잊어줘. 사랑이 버거울 때 우리 안에 세 가지 마음. 이 사연을 들으며 혹시 당신 안에서도 비슷한 마음의 그림자를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결국 폭발해버리는 감정들. 이런 마음이 드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연 속에서 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세 가지 마음의 그림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그림자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을 때 내 방식으로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딸은 엄마를 위해 비싼 료칸, 좋은 호텔, 대한항공까지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려 애썼고 멋진 여행을 선물하려 했죠. 하지만 엄마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딸은 자신이 통제하려던 그림이 깨지면서 좌절감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엄마는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분노로 이어진 거죠. 두 번째 마음의 그림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딸은 엄마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였습니다. 여행 경비는 제가 모두 냈고요. 엄마 좋아하는 온천도 가고 맛집도 가고 이쁜 사진 찍어주려고 노력하는 데와 같은 표현에서 딸의 지극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력했으니 엄마가 기뻐하고 고마워하며 그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잔소리를 하고 딸에게는 사진 한 장 찍어주지 않습니다. 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엄마의 태도에 딸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나는 왜 이렇게 애쓰는데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좌절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그림자는 미숙한 자기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딸은 여행 떠나기 전 제발 엄마랑 싸우지 않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돌아올 수 있기를. 혹시나 엄마가 날 답답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해도 참고 또 참을 수 있기를 스스로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이것은 미리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감정이 예상치 못하게 올라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다루는 연습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내 안의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오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 후회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그림자는 비단 사연 속 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그림자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 마이너스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라. 불교에는 강물에 비친 달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 위에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강물이 잔잔할 때는 달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하지만 강물이 거세게 흐르거나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이 일렁이면 달의 모습은 산산이 부서지고 흐트러집니다. 이때 우리는 달이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달은 하늘에 그대로 온전하게 떠 있습니다. 깨진 것은 달이 아니라 강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마음의 본성과 그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맑은 강물과 같습니다. 그 위에는 진정한 나라는 밝은 달이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관계 속에서 기대, 실망, 서운함, 통제 욕구와 같은 감정의 돌멩이가 던져지거나 인정받고 싶은 파도가 일렁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분노나 짜증으로 인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연 속 딸이 엄마에게 화를 내고 후회했던 순간은 마치 일렁이는 강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고 달이 깨졌다고 착각한 것과 같습니다. 딸의 마음 속에는 엄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순수한 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면서 그 사랑의 그림자가 흐트러지고 깨져버린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이 아무리 흐트러져도 하늘의 달은 항상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화로 가득 차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선한 본성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렁이는 강물을 억지로 잠재우려 애쓰기보다 그 일렁임을 알아차리고 잠시 거리를 두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지듯 우리의 감정도 고요히 바라보면 그 파도가 가라앉고 다시 맑은 마음 속에 온전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 비유 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 마이너스 욕심과 기대의 무게. 불교에서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가지만 텅 빈 수레는 작은 돌멩이에도 덜컹거리며 큰 소리를 냅니다. 이 비유는 내용이 없는 것이 더 시끄럽다는 뜻으로 때로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나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소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연 속 딸은 엄마를 위해 최고급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엄마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사랑뿐 아니라 이만큼 했으니 엄마가 내 기대대로 해주겠지.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 엄마가 감동하고 나를 인정해주겠지 하는 기대와 인정 욕구가 함께 실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레에 실린 욕심과 기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딸의 마음속 기대감이라는 수레가 텅 비게 되면서 요란한 소리짜증과 분노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의 태도는 딸의 완벽한 여행에 대한 환상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흔들었고 그 빈틈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 것이죠. 진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작은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충만한 마음은 상대의 부족함마저도 이해하고 품어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만큼 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욕심이나 나는 완벽한 그림을 그렸다는 과도한 기대가 있다면 작은 균열에도 마음은 쉽게 요란해지고 소란스러워집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텅 빈 마음이나 채워지지 않는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빈 수레를 스스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작은 흔들림에도 요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환한 도심에서 별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도심의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빌딩의 조명, 거리의 네온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너무나 많은 빛들이 밤하늘을 밝혀 정작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아무리 애써도 반짝이는 별들을 거의 볼 수 없죠. 사연 속 딸이 엄마와의 여행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딸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한 깊은 사랑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여행,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엄마를 바꾸고 싶은 통제 욕구와 같은 수많은 내 기대라는 불빛들이 너무나 환하게 켜져 있었던 거죠. 이 강렬한 불빛들 때문에 정작 엄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아름다움이나 혹은 엄마의 서투른 표현 속 숨겨진 사랑이라는 진정한 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환한 도심을 떠나 불빛이 없는 어두운 시골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빛을 보려면 내 안의 기대라는 불빛을 잠시 꺼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던 진정한 사랑의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딸의 사연과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새로운 비유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랑이 버거울 때 내려놓는 3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1. 기대라는 불빛 끄기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기대가 생겨납니다. 이 기대가 강할수록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실망하고 화가 나죠.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사연 속 엄마의 태도는 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엄마의 입장에선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잔소리도 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대만큼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상대의 행동을 나의 기대라는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현재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도심의 불빛을 끄고 하늘의 별을 기다리듯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 내려놓음의 미학.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감정을 쏟아내거나 자신을 자책하며 더 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강물에 비친 달 비유처럼 감정의 파도가 일렁일 때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화가 났을 때 왜 나만 애쓰는데? 하고 소리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감정 자체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짧게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잠시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은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후회할 말과 행동을 줄이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내 안의 빈 수레를 채우는 연습. 스스로에게 충분하다 말해주기.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가 내 노력에 기뻐하고 인정해주면 나는 좋은 딸이라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딸이라 자책하게 되죠. 이것은 내 마음의 수레가 텅 비어 있어 상대의 반응에 쉽게 요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내 안의 수레를 스스로 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엄마와의 여행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큼 노력한 것만으로도 나는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이 작은 연습은 당신에게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 후회 없는 사랑을 위한 내면의 성장.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루며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연 속 딸이 호텔을 뛰쳐나와 밤거리를 헤매며 느꼈던 후회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은 딸의 마음속 깊이 사랑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잘못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그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사랑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저도 아직 연습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함께 마음을 놓아볼까요? 괜찮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작은 목소리로 내 마음에 말을 걸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빛이 다시금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오늘도 애써 오신 당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천천히 가볼까요? 혹시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